혹시 미 육군의 총 대신 외교를 무게로 싸우는 아주 특별한 장교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베일에 쌓인 군인 외교관, 해외 지역 전문가, 줄여서 FAO 프로그램에 대해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꽤 흥미롭지 않나요? 분명 전투복을 입고 있긴 한데 이들의 진짜 싸움터는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나 대사관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문화적 이해력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외 지역 전문가, FAO. 미 육군의 공식 정의를 보면요. 이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한 손에는 군사 전략을, 다른 한 손에는 외교수를 쥔, 말 그대로 전사이면서 학자고 또 외교관이기도 한, 뭐랄까 맞는 캐릭터 같은 존재인 거죠. 아니 근데 미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특별한 군인들을 키워내는 걸까요? 이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FAO의 역할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어떨 땐 장군의 가장 믿음직한 눈과 귀가 돼서요. 현지의 아주 미묘한 정치 기류 같은 걸 보고하고요. 또 어떨 땐 대사관의 핵심 멤버가 돼서 동맹국이랑 군사협력을 조율하는 멋진 외교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선과 외교 무대를 정말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들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아주 먼 타국에서 이 장교 단 한 명이 미 국방부 전체의 얼굴이자 목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안보가 이 사람들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 거죠. 바로 이런 모든 활동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국방 외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탱크나 미사일 같은 그런 하드 파워가 아니에요. 대신에 신뢰와 협력, 이런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전쟁을 미리 막고 또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FAO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인 외교관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만이 가진 엘리트 툴킷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일반적인 장교랑 FAO는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 전투 장교가 이 전투를 어떻게 이길다, 이걸 고민한다면 FAO는 어떻게 하면 아예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무기는 총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소통 능력, 끈끈한 관계, 그리고 모든 걸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석력,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군인, 외교관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이 4가지 능력이 발견됐다고 해요. 관계 구축, 정보 탐색, 분석적 사고, 조직적 인식.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그냥 머리만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뭘 들어야 하고 들은 걸 어떻게 해석해서 또 이걸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까지 아는 그런 전략적인 센스가 핵심이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평범한 장교가 어떻게 이렇게 만능 글로벌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험난하고도 아주 특별한 훈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FAO가 되는 길은 크게 이 5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모든 후보자가 이 길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보면 첫 단계에서 기본 소양을 배우고, 그 다음엔 정말 혹독한 언어 훈련을 거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선 실제 그 나라에 가서 현지 문화를 몸으로 직접 부딪혀 배우고, 네 번째로는 민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면서 지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교육으로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한 명의 FAO가 탄생하는 겁니다. 6개월에서 18개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들이 겪는 첫 번째 관문, 언어 훈련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비교적 쉬운 언어는 6개월, 좀 어렵다 싶은 언어는 1년 반 동안, 와, 정말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외국어랑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 못하면 다음 단계는 그냥 없는 겁니다. 근데 언어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미 육군은 이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요. 최고의 민간대학에서 그 지역학 석사학위를 따게 합니다.
아니, 군인이 왜 대학원까지 가냐고요? 그건 바로 현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석력, 다시 말해 지적인 무기를 제대로 장착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현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건 책상이나 강의실에서 배운 모든 걸 현지에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런 일련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르는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공기로 숨쉬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현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비로소 체계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갖춘 진짜 백이 지역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죠. 자, 이 경력 타임라인을 보시면 FAO의 인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경력 7년에서 9년 차 정도 되는 대위 때 선발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약 3년에서 4년에 걸친 아주 긴 훈련을 받죠. 그리고 소령 계급장을 딱 달면서부터 본격적인 FAO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사관이나 사령부에서 실무자로 경험을 쌓다가 중령,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몇 년짜리 보직이 아니라 거의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대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O는 전 세계를 이렇게 9개의 전략적인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까지 사실상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 그 지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명확하죠.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미국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정보 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FAO가 대체 누구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이 군인 외교관들이 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된 지금 세상에선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FAO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활약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들은 갈등이 터지기 전에 미리 막고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군사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성비 최고의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미묘한 신뢰를 쌓고 문화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인간 전문가의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